자, 이번 시간은 189로 가요. 서식, 우리 석임 설명서 보고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잘 공부해두면 나머지는 편안하게 된다. 자, 비주거용 건축물. 핵심 부분 위주로 이제 체크하실 텐데, 맨 위에 어디에 색칠을 하냐면,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만큼. 아, 사무실이나 상가나 공장을 중개할 때 쓴 서식이구나.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자, 그 밑에 칸. 누르면 보세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있어야지.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있어야죠. 아까 주거용 거 똑같아요.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 아까는 토지와 주택. 여기도 토지와 건물. 똑같아요. 아까도 토지 건물, 여기도 토지 건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상 물건 표시 똑같죠. 누르면 보세요.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목은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그렇지. 방향.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기준이겠네. 내가 주된 출입구라고만 쓰시면 되겠어요. 방향은. 그 아래 칸도 똑같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아까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에는 똑같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다 똑같습니다. 자, 권리관계 똑같아요. 3번도 똑같아요. 읽고 가볼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필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확인,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4번부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입지 조건은 도대차가 있죠. 도대차. 그럼 이제 어떻게 메모하시냐면 이렇게만 쓰면 돼요. 교 없다, 판 없다. 도대차만 있으니까 도대차 교판에서 교판이 없다. 교육시설하고 판매의료시설은 주거용과 관련이 깊죠. 지금은 없는 걸 적어만 두면 돼요. 자,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있어야지. 뭐, 여기도 건축물이니까요.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주체. 뒷장에 거래 예정 금액 등이라고 써 있는데 그 위에 좀 쓰세요. 그 위에 뭐라고 쓰냐면 비선호 시설이 없다.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이 없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에는 있었잖아. 주거용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없는 게 있는데 비선호 시설이 없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B에는 B가 없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이 없다. B에는 B가 없다. 자, 외워봐요. 뭐라고요? B에는 B가 없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과 취득 조세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거기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조세는 4개 서식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갑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9번 실제 권리 관계 있어야지. 여기도 등기를 자는 권리, 법정 지상권, 유치권, 뭐 상인법에 따른 임대차, 조각물 정원수 이런 거. 공시되지 않은 물건. 10번도 항목은 다 있어요. 수도, 전기, 취사용 가스 똑같아요. 소방인데 거기가 중요해요. 소방은 소화전 비상벨 이거. 소화전 비상벨. 필기업 해볼까요? 자, 소방은 주거용일 때 아까 뭐 적었죠? 아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일 땐 소화전과 비상벨. 이 차이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원래 주거용도 소화전 비상벨이었어요. 이었다가 2017년에 이게 개정됐어요. 똑같았는데 주거용일 때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이다. 이거 중요하고요. 차이점.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똑같이 있습니다. 그 밖의 시설물에 쓸 것은 가정 자동화 시설은 아니겠죠? 이따가 다른 거 다 찾아드릴게요. 10번 가보죠.
벽면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도배가 없네? 벽면은 있는데 도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배 없다. X차 표시하시고 도배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주거용인데 뭐 상가나 공장인데 도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죠.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또 벽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 벽이 없으면 됩니까? 벽은 있고 도배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환경 조건 없다. 환경 조건 X. 자, 이제 없는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없는 것들은 자, 도배가 없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이 없는데 이게 환경 조건이 없는 건 중요합니다. 환경 조건은 이렇게 외우세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있다.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주거용에만 있어요. 일조소음 진동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중요한 거죠. 네, 나머지 중요한 건 아니죠. 환경 조건이 없다. 그래서 세부가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이렇게 줄었어요. 그다음 밑에 11번 중개보수 실비급의 산출 내역 적는다 이거죠. 당연히 적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좋아요. 그 밑에 내용 똑같아요. 자 오른쪽에 191쪽 가서 몇 가지 좀 체크할 것은 어디냐면은 저기 동그라미 9번까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거용과 똑같거든요. 9번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10번 벽면 이것은 개공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그 밖에 시설물이 있었잖아요. 그 밖에 시설물은 주거용은 가정 자동화 시설이었는데 상업용은 오수 정화 시설 용량,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 정화 시설 용량, 용수 시설 이걸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적어라.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고 별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자, 그 밖의 시설물 주거용은 가정 자동화 시설 그리고 상업용은 오수 정화 시설 용량,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 정화 시설 용량, 용수 시설 이렇게 적게 돼요. 공업용이 더 많죠. 그 전기가 공업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공대 전기과. 자, 전기 쪽이 있는 게 뭐다? 공업용이다. 공대 전기과. 공대 전기과. 자, 뒤로 갑니다. 이제 토지용으로 갑니다. 자, 토지용은 저 맨 위에부터 이제 건축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건축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맨 위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있어야지. 대사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사항 똑같군. 그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없으니까 대상 물건 표시,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세 가지만 적죠. 권리관계 좋아. 공법도 다 똑같아. 공법도 있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건필, 용적 다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고 자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뭐만 있어요? 도대. 자 여기는 이제 비주거용이었죠.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도대차는 있는데 교판이 없었어요. 자 토지용에는 입지 조건이 뭐만 있다? 도대만 있다. 도대. 차 없다. 교 없고 판 없고. 맨 땅인데 주차장이 어디겠어요? 주차장 없지. 전체가 주차장이죠. 교판, 주거용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대만 있어요. 이 땅가번에 외우게 될 거예요. 입지 조건은 도대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 시설이 있잖아요. 있는 게 중요한데, 일단 비선호 시설 왼쪽에다가 적을 건 뭐냐면, 이게 없죠.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없습니다. 아니,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그 경비실 관리 주체 이거잖아요. 토지용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경비실이 어디 있냐고요. 맨 땅인데. 근데 실제 한번 묻기도 했습니다. 토지용에 있는 걸 뭐 다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없다. 근데 비선호 시설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까 비에는 뭐가 없다? 비가 없다. 근데 토에는 뭐가 있어요? 비가 있어요. 토지용에는 비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 이거요? 뭐라고요? 토비. 텔레토비. 자 시작. 텔레토비. 비선호 시설도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에는
비가 없다. 비에는 비가 없다. 토에는 비가 있다. 뭐 이해를 해본다면 땅을 사서 내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공이 땅을 사주는데 혐오시설 근처에다 땅 사주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장례문화원 뒷땅 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다 귀신 나오잖아요. 응? 뭐 도축장 옆 땅, 쓰레기 소각장 옆 땅?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는 비선호가 있구나. 나머지는 똑같아요. 밑에 두 개. 거래 예정 금액, 취득조세 똑같이 있고요. 공통이란 얘기죠. 자, 없는 것들 봤습니다. 오른쪽에 세부 확인 사항은 뭐가 많이 빠져 있네요. 9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토지용에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상태, 환경.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토지용을 공부하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벽면, 도배 웃기고 있네요. 환경적으로 어디만 있다? 주거용에만 있다. 그래서 상태, 환경이 다 없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딱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복비 있고요. 자, 넘겨보시고 194쪽의 작성 방법도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이 부분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걸 적잖아요. 적는데 여기는 이제 밑에 건축물이 없으니까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없고 실제 토지 현장에 관한 내용이죠.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지림도, 경작물 등을 적는다. 이렇게 토지스럽죠. 자, 오른쪽 입광공. 여러분 임목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었죠. 저당권이 주된 목적이었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의 같은 건데 공장재단은 공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 각종 기계, 설비 이걸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만든 거. 여기 저당권 설정이 목적이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등기된 거죠. 등기된 거.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있겠지.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사항 있겠지. 자,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 물건 표시에서 일단 종별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아래 칸에 색칠해요. 소재지, 등기, 등록지 색칠하고 오른쪽에 적으세요. 등기상 증명서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쪽은요. 소재지 이런 걸 적을 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보고 적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토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상 증명서. 이 임목, 광업, 공장, 재단을 어디에 등록하고 어디에 등기했느냐 이걸 적는 거죠. 소재지, 등기, 등록지는 등기상 증명서 확인. 권리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래 3번 오른쪽 여백에다 좀 써보세요. 없는 게 많아요. 여기는. 없는 게 많습니다. 자, 임목,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용 서식에는 뭐가 없느냐? 첫 번째, 공법이 없다. 공법. 공법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 없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니까 그러네. 임목과 용도지역 무슨 상관인데 임목과 용적률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광공 서식에는 공법이 없는 게 중요한데 시험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없다는 걸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없고 그다음에 뭐가 없느냐 또 입지 조건 없어요. 입지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자 비선호 시설 없습니다. 근처에 비선호 시설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물건들이니까 자, 공법, 입지, 관리, 비선호 다 없습니다. 다 없고 동그라미 3번 제목에 색칠해 보세요.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 재단 목록, 그다음에 임목의 생육 상태. 이거는 이 서식에만 있을 것으로 느껴지죠.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안에 어떤 재산들이 들어있는가 재단 목록을 보고 적으라 이거예요. 공장재단 목록 적어라. 임목의 생육 상태 적어라. 근데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본 확인, 세부가 아니라는 거. 근데 상태라고 들어있으면 주로 세부로 느껴지잖아요. 여기는 기본 확인사항, 개공이 확인해서 적는 거예요. 4번 지나가고요. 6번 거래 예정 금액, 취득조세는 다 있네. 네 개 서식에 다 있네요.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그렇지. 임목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공장재단 안에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뭐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이런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태, 환경 당연히 없죠. 없습니다. 임목과 그게 뭔 상관입니까? 법비 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역시 밑줄 친 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상 물건 표시 아까 소재지, 등기, 등록지 적었잖아요. 이걸 뭘 보고 적어라? 등기상 증명서 등 확인해 적어라. 동그라미 3번. 이 서식에만 있는 항목이었죠.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는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상 증명서, 광업재단 목록, 광업재단 등기상 증명서, 임목 등록 원부, 임목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 적는다. 이런 것만 누르고 맡겨두세요. 그 다음에 7번. 이 서식에도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걸 적고 등기 없는 임대차,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적게 된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결국은 뒷장에 있는 이 서식 비교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주거용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토지용, 입광, 비교되어 있는데 이제 가로로 보시죠. 자, 대상 물건 표시 다 있죠.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권리관계도 다 있죠. 2번 중요합니다. 다음 3번이 별표. 3번은 공법이 어디 없다? 입광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 항목은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기재사항이다. X. 입광공에는 없다. 자, 입지 조건 역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자, 시작.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아예 이게 한국 사람은 박자와 음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하면은 여기는 없구나.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있어 없어 당연해. 6번 별표. 비선호 시설은 OX OX. B에는 B가 없고 토에는 B가 있고 OX OX. 우리 도축장도 비선호 시설이죠. 도축장의 돼지 울음소리. 오이 오이. OX OX 어이 어이 이렇게 외웁니다. 어이 어이. 굉장히 심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8번이 공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거래 예정 금액 등 특히 8번 공통이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취득조세 종료 세율. 다음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는 입광공 서식에만 있는 것이죠. 자, 세부는 실제 권리관계. 이게 다 있구나. 실제 권리관계는 공통시에부. 자,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공통시에부. 실제 권리관계는 공통시에부다.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있어 없어. 벽면 도배 있어. 도배 없어. 환경적으로 어디만 있어? 주거용에만 있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복비는 다 있어. 이 정도 하면 밑에 문제 다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다 공부해 보셨고, 자, 바로 오른쪽. 이제 거래계약서 바로 이어서 써야 되죠. 중개가 완성되었으니까. 자, 바로 들어갑니다. 거래계약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중개가 언제?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 양쪽 다 교부, 이거는 사본을 몇 년간? 특이하게 5년간 보존해라.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사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3년, 5년, 이 숫자가 다르니까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같으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다른 걸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그랬죠. 땡큐 해봐요. 땡큐. 3년, 5년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2번. 작성 교부 의무자 개공. 소공은 작성할 수 있는 자. 보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작성 교부 보존 안 한 건 업무정지지 자격정지는 아니다. 다 알겠네요. 이제 편안하네요. 자, 양거래 2번이 중요한데, 자,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표준서식은 항상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정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말은 표준서식을 정할 건지 여부는 국장이 결정해라. 그럼 국토부령에 가보면 표준서식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가봤더니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줄 국토부령에는 현재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없다. 결국 법령에는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 밑에 이 주의처럼 문제가 나옵니다. 주의처럼. 그래서 밑에 이제 심화학습에서 드렸는데 우리 법엔 위반이 두 번 나와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일반 중개계약서, 한 번은 거래계약서에 두 번 나와요. 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정해 권장할 수 있다. O.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 O.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O.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거래계약서,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정해 권장할 수 있다. O. 현재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서식이 없다. 왜 없느냐? 저번에 기초이론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그 일반 중개계약의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표준서식을 정해서 현재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매매와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계약이야. 민법상 계약. 민법에 정해진 계약인데 공인중개사법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만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정하지 않았다. 왜? 그런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현재 이미 그 개공들이 표준서식처럼 만들어진 걸 다 만들어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서 표준서식을 정할 이유는 없다. 작성은 꼭 해야 돼요. 작성은 꼭 해야 되는데 표준서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지에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면지 써도 되고 안 말려요. 안 말립니다. 어떤 양식을 써도 무방한데 백지에 써주고 이런 건 좀 모양새 안 나죠. 안 나죠. 어쨌거나 문제만 잘 풀면 됩니다.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정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O. 현재 법령에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중에 만들었더라도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거죠. 밑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뒷장 갑니다. 거래계약서 필수 기지사항.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은 없는데 법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두고 있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박스 안에다가 써보세요. 박스 안에다가 가로로 인표계 인권 거그자조. 당연히 제가 이 순서대로 써드렸습니다. 인표계 인권 거그자조. 차인표 개가 전인권 가수 거그자를 초화한대 이 말입니다. 인표계 인권 거그자조. 자 시작. 인표계 인권 거그자조. 좋아요. 제가 노래 시키니까 좀 싫습니까? 혹시 거부감 없습니까? 처음 공부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막 오글거리죠. 아, 쟤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고요. 다 합격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제 무크랜드 합격자 모임을 했어요. 건국대학교에서 했는데 어제가 12월 16일이었죠. 2017년. 제가 12월이에요. 현재 12월인데 신청하신 분 한 150분 정도 신청하셨고 어제 오신 분 한 100명 정도 오셨고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 민법쌤이면 서석진 교수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학계론 서대술 또 공법의 박구서 세법 이혁 그리고 이게 5명 왔어요. 왔고 수료증도 이렇게 드리고 사진도 다 찍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막 어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특강도 1시간 들으셨고 중개 실무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6시에 저녁 식사를 식당 2층 다 빌려가지고 우리 무크랜드 쏩니다. 식당 밥까지 다 쏩니다. 2층 식당 다 빌려가지고 100명 들어가서 다 앉아가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합격하면 됩니다. 합격하고 1년 후에 우리 만납니다.
만납시다. 멀리서도 오신 분도 많으셨습니다. 심지어 멀리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예, 충청도, 강원도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고, 그때 우리 꼭 만납시다.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네, 실물도 보고. 화면빨보다 실물이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자, 어쨌거나, 네, 꼭 만납시다. 열심히 외우고 지금. 인표계, 인권거그지하죠. 자, 이는요. 인적사항, 당연한 겁니다. 두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라. 표는 물건의 표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 적잖아요. 계는 계약일, 인표계, 계약일, 인도일시.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인도일시. 잔금 치르고 언제 인도 받느냐. 특히 5번이 잘 나와요.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이 계약으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된다. 임대차, 임차권 이전된다. 권리 이전의 내용. 자, 5, 6번 거래금액, 총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당사자간 약정 내용. 그냥 거래 당사자간 약정 내용 이렇게만 내기도 해요. 그 밖에 약정 내용. 특약사항. 확인설명서 안 줄까봐 확인설명서 교부일 차.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왜 적냐고요? 확인설명서 안 줄까봐요.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를 적죠. 중개보수를 적는데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경우는 확인설명서를 안 줄 우려가 있다. 확인설명서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주는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도록 하자라고 예전에 법을 만들 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은 있을 때만 적어라. 없을 땐 말고. 인표계, 인권거그지하죠. 외우셨는데 박스 밑에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자, 권리관계 이런 건 뭐와 헷갈리게 되는 거야? 여기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잖아요. 네, 권리관계 X.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 공법 안 들어가잖아요. X. X.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두 번이나 나왔어. 거래금액. 여기는 거래금액.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발음하세요.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다시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시험을 낼 때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이만큼만 내기도 해요.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그래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은 아니에요. 취득조세 종류 세율 X, 중개보수 실비 산출력 다 X. 이건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확인설명서에서 가져와요. 100%. 항상. 그러면 지금 당장은 풀려도 시간이 좀만 지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쪽을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인표계, 인권거그지하 죠. 자, 양으로 3번. 자, 양으로 3번은 개공과 소공은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운계약서 또 이중계약서 쓰지 마라. 뭐뭐 하거나 이럴 때는 끊으시고요. 끊으시고 앞뒤로 하나만 나와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그렇게 외우셔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그리고 필기 좀 하세요. 이걸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가 중요해요. 좀 이따 또 나오지만 이걸 위반했을 때 거짓기재 투계약서를 위반하면 자, 개공이 그랬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소공이 그랬다면 자격 정지.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형벌 1-1 이것은 없다. 형벌은 없다. 여기까지. 자, 거짓기재 투계약서 하면 개공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형벌은 없다. 이건 왜 내냐면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건 1-1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중 계약서 헷갈리라고 되는 겁니다. 헷갈리라고. 여기까지 완벽합니다.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아까 확인 설명서 똑같아. 전 시간에. 확인 설명서. 자, 개공, 법인은 그 자리에, 대표자, 분사무소는 그 자리에, 책임자,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중개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 법인의 주된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대표자 이러면 X였죠. X. 그 내용이에요. 자, 1, 2, 3, 4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도 그 판례 있죠. 판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서명 및 날인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업무정지 주겠다는 판례고요. 다음에 양쪽 주고 4분 5년 보존하고. 자, 위반시 제재. 자, 개공이 거짓기재 투계약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취. 다음 개공이 업무정지, 작성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날인 안 했어.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거짓기재 투계약서, 자격정지, 서명 및 날인 안 했어, 자격정지. 결국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 이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 비교가 됩니다. 자, 뒤로 가시고. 저 위에 그 위반시 제재를 또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거짓기재 투계약서, 임등취, 자격정지,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업무정지만, 서명 및 날인 안 했어, 양쪽 다. 그 밑에 판례 보실 텐데 이번에도 출제가 돼서 28회도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됐는데 어디부터 보냐면 세 번째 주부터 볼게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개공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 개공한테 친구야, 내 대출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소유 부동산도 없고 뭐 나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살고 그러니까 나 가짜 전세 계약서 써주라. 에? 가짜로 전세 계약서 써줘. 대출 받게. 개공이 가짜 전세 계약서 써준 거예요. 사무실에 그 입력된 저장된 계약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전세 계약서 하나 꺼내가지고 임차인을 친구로 바꾼 거죠. 바꾸고 계약서 뽑아주고 확인 설명서 뽑아주고 친구는 이걸로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받았는데 결국 대부업자가 채권 해소를 못했던 거죠. 이때 개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그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중요한데 그럼 왜 책임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중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거지. 완성된 때에만 만자까지 시험에 그대로 냅니다. 그럼 이 문장 그대로 나왔을 때 만자가 왜 들어갔지? X? 이렇게 풀지 말고 자신 있게 O 이렇게 풀면 돼요. 밑에 서식 비교. 잘 해두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다고 그랬죠? 4번 타적 없어. 우리는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전속 중개계약서 있어, 확인 설명서 있어, 거래계약서 없어. 법정 서식은 몇 번 타적 없다고? 4번 타적 없다고.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될 의무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없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있고 서명 또는 서명 및 완벽하군. 소공이 중개했을 때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하는 것도 그 두 군데만 있구나. 앞에 두 개는 없네요. 보존도 없고 335. 좋습니다. 완벽한 표입니다. 완벽한 표. 좋아요. 이 표 시중에 한 군데 넣습니다. 이 표를 잘 정리해 주시고 드디어 거래계약서 공부 다 했고 자, 5절 들어갑니다. 자, 5절은 또 뭘까?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좀 출제를 잘 안 하더군요. 예전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내더니 현재 25, 6, 7, 8, 4년 연속으로 안 나왔으니까요. 자, 이 제도는 간단히 칠판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 쇼핑 많이 해봤죠.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옥션에서 물건 한번 사볼까요? 이 옥션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물건을 올려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올린 물건을 사죠. 그러니까 물건의 대금을 옥션에 입금을 하죠. 입금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물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하면 이 옥션은 뭐 먹고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대금을 얘한테 입금해주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마치 이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물건값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둘 간에 직거래를 했을 때, 직거래했어요. 대금을 입금했어. 택배가 왔어. 택배 보니까 빈 상자, 또 벽돌, 신문지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거래 사고죠. 그러니 직거래 위험성이 있으니 둘 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다 끝날 때까지 물건의 대금을 제3자가 대신 갖고 있는 거예요. 대금을 갖고 있고 거래가 안전히 다 끝나면 대금을 주는 이런 방식이죠. 이런 걸 영어로 에스크로우라고 해요. 에스크로우. 이걸 이제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뭐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 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까지 치러야 소유권을 넘겨받게 돼요. 우리나라 거래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매수인은 좀 다소 불안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자가 뭐 이중 매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물건에 하자가 없었는데 잔금을 받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보니까 어이구 그 사이에 하자가 생겼더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 똑똑한 개공께서는 당사자에게 이런 제도를 소개해보자.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안전히 다 끝날 때까지 거래 대금을 제3자가 대신 갖고 있자. 이 제3자가 바로 옥션인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치명의자라고 불러요. 예치명의자. 즉 에스크로우 사업을 하는 자죠. 에스크로우 사업을 하는 자. 자, 이 자는 대금을 받아서 내가 내 집에다가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통장을 개설해야 돼. 어디다가 예치기관이라고 해요. 예치기관. 옥션도 여러분 이제 대부분 물건 살 때 카드 결제하잖아요. 카드 결제하지만 현금 결제한다면 옥션 이름으로 된 계좌에다 입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예치명의자의 명의로 예치기관에다가 예치하는 거죠. 은행에다가. 여기다 예치하자 이거죠. 라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제도예요. 거래가 안전히 끝날 때까지 거래대금을 얘의 명의로 여기에다가 묻어놓읍시다 라고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면 매수인은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지. 사장님 그렇게 좋은 데도 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겠지. 근데 좀 이따가 싫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수수료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돼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말이 안 되지. 매도인은 지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나중에 다 줄게. 이것도 싫은데 수수료까지 부담해.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안 해요. 싫어. 이러겠지. 아쉬운 자가 매수자예요. 아쉬운 자가. 이게 매수자가 수수료 부담해야 돼. 이거 이따 배워요. 자, 매도인은 다 끝나고 준다니까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 권고할 계획도 없지요. 자, 그럼 이제 예치를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뭐냐면 누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어디는 또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보셔야 돼. 자, 시작합니다. 양거는 1번. 거기 이제 5줄 있고 밑에다 쭉 풀었었어요.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께 맡겨드리고 5줄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개공은 자,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이 제도 목적.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고 자, 언제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가 예치 시기죠. 예치 시기. 그때까지 어떤 돈을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잔금도 포함됩니다. 가끔 잔금은 예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이렇게 내기도 해요. 보통은 잔금 치르고 바로 소유권 넘기니까 잔금은 예치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잔금도 예치 가능하다. 자, 이걸 누구 명의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여기까지가 예치 명의자예요. 거기다 쓰셔도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여기까지 뭐라고?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또는 신탁업자 등 여기가 예치기관이에요.
여기에다가 예치해 봅시다 라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시 합니다. 이 제도 목적은 거래 안전 보장, 예치 시기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어떤 돈을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누구 명의로?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어디에다가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신탁업자 여기 예치기관 여기 예치해봅시다 라고 뭐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한다. X라고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권고할 의무는 없다. 다음 뒤로 넘겨보셔요. 넘기지 마시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저 밑에 또한 읽어보려고 했어요. 또한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예치를 의뢰한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사장님, 계약금 등의 반환 첨부행 보장 제도라는 게 있다던데요. 예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개공한테 의뢰했다는 거죠. 개공이 뭐라고 한다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네. 자, 이랬어도 개공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답하셔야 된다. 거부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암기사항 예치 명의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계약금 등은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 박스 안에 2번에서 7번입니다. 저 오타네. 아, 죄송합니다. 2번에서 7번. 이건 7번입니다. 제가 수정하다가 좀 이렇게 됐네요. 2번에서 7번까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어차피 전부 다 예치 명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렇게 외우세요. 공, 은, 보, 신, 체, 전문회사. 자, 암기사항입니다.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 시작.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 개공과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 예치기관은 공금신. 자, 통으로 해볼게요. 개공과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 공금신. 자, 다시 개공과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 공금신. 일단 예치 명의자를 잘 외워야 됩니다.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 공금신. 일단 개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소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는 없다. 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는 우리 협회를 의미해요. 그냥 협회 이렇게만 내진 않아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내거나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이렇게 내거나. 자, 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무슨 법에 따른 이 말 꼭 써줘요. 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변화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신탁업자라고 하는 이유는 신탁업은 개인도 가능해요. 개인도.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채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우체국 말하죠. 전문회사는 그냥 뭐 아니어도 돼. 긴 회사 이러면 됩니다. 정확히 읽어드리면 7번 부동산 거래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다. 그러니까 매수인으로부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고 매도인으로부터는 계약 관련 서류, 계약서, 등기 필증 이걸 받아서 한꺼번에 관리한다. 즉 에스크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결국 개공도 이제 됩니다만 개공이 할 일은 거의 없고요. 이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가 이 에스크로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법에다가. 준 거예요. 사실 이게 미국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15년 전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활성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은 보신체 전문회사에게 에스크로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줬음에도 현재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공금신,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 금융기관은 넓은 의미의 금융기관, 모든 금융기관,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면 다 된다는 거죠. 해석상 이 금융기관 안에는 은행도 들어가고요. 보험회사도 여기 다 들어가고 채식건설도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연결을 하지 마시고 예치 명의자를 잘 외우신다. 개공과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예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이렇게 낼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다. 5. 보험회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다. 5.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예치 명의자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번에서 7번까지라고요. 그거 오타입니다. 저 밑에 사전 수령 있죠? 여기는 아직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심학습 할 때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개공의 의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길어요, 지금. 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공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주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아까 개공이 당사자에게 권고했더니 수수료 부담 다 끝나고 준다 싫다고 그랬어요. 개공이 한 번만 좀 해보게요. 나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소원이 한 번만 좀 해줘요. 그랬더니 당사자가 하겠대. 그랬더니 개공이 있잖아요. 그 대금은 내 통장에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치명의자 된다는 말은 내 통장에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갑자기 째려보죠. 아니, 사장님 튀시게요? 그걸 왜 사장님 통장에 넣어놔요?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은보신채 전문회사 명의로 할게. 그러면 믿음이 가안가?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개공이 기어이 자기 통장에 넣겠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때는 다음에 의무를 져라 이거예요. 자, 반가로 1번 본문. 자,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마디로 개공 명의로 예치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개공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와 약정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당사자와 약정하라고. 첫 번째, 계약 이행이 완료됐을 때, 도중에 계약이 이런저런 일로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인출을 어떻게 할까? 하나는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을 약정해라. 개공 통장에 넣어놨을 때 앞으로 상황별 계획을 세우라 이거죠. 2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건 이따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나오는데 이 매수자가 부담하고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할지를 약정해라. 미리 수수료 알려주라는 얘기죠. 나중에 놀래지 않게.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라.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할 때만 지는 의무라는 거. 이거는 뭐 은행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만 지는 의무다. 반양가로 2번 두 문장인데요. 역시 계약금 등을 개공자기 명의로 예치한다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개공 명의의 예금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X. 네. 내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해라. 따로따로 관리하라고. 내가 핸드폰 요금 나가는 통장에 넣지 말라고.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이 더 중요한 건데 역시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예치했다. 그 자기 별표. 자기는 별이야 해봐요. 자기는 별이야 별표. 네, 죄송해요. 늦기억에서 자기 명의로 예치한다. 그럼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해라. 개공이 들고 튈까봐 그런 거죠. 튈까봐 개공 통장에 넣고 싶으면요. 나중에 이걸 지급할 것을 보장해 주세요. 좋아. 어떻게 지급 보장할 것이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나 공탁을 해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 말은 중도금만 예치하기로 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 말이죠.
중도금 예치했는데 전체 거래금에 대한 보증 설정할 필요는 없고 중도금 예치했으면 중도금만큼만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보증범 공제 공탁이라 들고 튀면 거기서 책임진다 이거지. 당사자에게 그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줘라. 누구 명의로 할 때? 자기 명의로 할 때만 지는 의무를 하고요. 개공 자기 명의로 할 때만. 위반 시 제재는 지나가도 돼요. 다음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예치 명의자가 된다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 모이행 보호장에 소유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 보장 실비는 영수증 등 첨부해서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그나마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매도 임대에게 청구하는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 이름 틀리는 거예요.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자, 이번 시간도 이걸로 마칩니다. 마치고 자, 오늘 이번 시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 중요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뭐 비주거용 건축물, 그다음에 토지용, 또 입광공용 공부했고 4개 서식 비교 굉장히 중요하며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그다음 표준 서식의 유무, 필수 기대사항 9가지, 위반 시 제재,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 모이행 보장제도, 예치 명의자, 또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될 때 지는 여러 가지 의무,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 좋아요.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금지행위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